200년이 넘는 세월, 단 한 권의 책이 서양 정신사의 거대한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한 노학자의 영혼을 껑거래 악마와의 동행, 그리고 그 여정 끝에 던져지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 오늘 우리는 파우스트의 시공을 초월한 여정을 따라가며 과거와 현대의 시각으로 이 위대한 비극을 해부하려 합니다. 제1부 개인의 욕망과 비극. 이야기는 천상의 서곡으로 시작됩니다. 신과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 박사를 두고 내기를 합니다. 신은 파우스트가 끊임없이 노력하며 결국 올바른 길을 찾을 것이라 확신하지만 메피스토는 그를 타락시킬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파우스트는 모든 학문을 탐구했음에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삶의 공허함에 절망하며 자살을 시도합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방황하기 마련이다.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 파우스트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지상에서 모든 희망과 쾌락을 누리게 해주는 대신 파우스트가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며 순간에 만족하는 순간 그의 영혼은 악마의 것이 됩니다. 파우스트는 이 거래에 응하고 젊음을 되찾아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는 순수한 처녀 그레테 마르가레테과의 비극적인 사랑입니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의 도움으로 그녀를 유혹하지만 이 관계는 그레테엔의 어머니와 오빠의 죽음, 그리고 사생아 살해라는 엄청난 비극을 낳습니다. 결국 감옥에 갇힌 그레테엔은 파우스트의 탈출 제안을 거부하고 신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녀는 죽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제2부 사회적 실현과 보편적 가치. 이 부는 훨씬 더 상징적이고 난해합니다. 파우스트는 개인적인 고뇌를 넘어 사회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 합니다. 그는 황제의 궁정에서 지혜를 발휘하고 트로이의 헬레네를 소환하여 그녀와 결합합니다. 이는 게르만 문화 파우스트와 그리스 고전 헬레네의 결합을 상징하며 아들 오이포리온의 추락으로 다시 비극을 맞이합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늙고 눈이 먼 파우스트는 간척 사업을 통해 자유로운 땅에 자유로운 민중을 위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꿈을 꾸며 환희해졌습니다. 이때 그는 마침내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를 외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승리를 확신하지만 천사들이 나타나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의 선언과 함께 파우스트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는 그의 마지막 행위, 즉 타인을 위한 실천을 통한 노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독후감. 1. 철학적 접근. 김민준의 독후감 이과 성향. 제목. 지식의 딜레마와 끝없는 탐구. 감상. 솔직히 1부는 재미있었지만 2부는 너무 어려워서 읽다가 여러 번 포기할 뻔했다. 내가 파우스트 박사에게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지식의 상대성이다. 파우스트는 연금술, 의학, 철학 등 당대에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스터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어리석은 바보라고 칭하며 절망했다. 이건 마치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는 현실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은 단순히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만족을 얻기 위해 도구 악마를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결국 지적인 만족이 아닌 행동과 실천 간척 사업 속에서 일시적인 깨달음을 얻는데 이건 결국 이론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괴테의 메시지일 것이다. 마지막 구원 장면은 좀 억지 같았지만 노력하는 한방황한다는 말이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와도 닿아 있는 것 같아 위로가 되었다. 지식이 깊어질수록 만족 대신 공허함만 커지는 것은 21세기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다. 2. 윤리적 접근. 박지영의 독후감 문과 도덕적 성향. 제목. 죄의 무게와 그레트엔의 눈물. 감상.
파우스트를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단연 그레테 앤 마르가렛의 이야기이다. 파우스트의 욕망, 즉 메피스토펠레스가 제공한 젊음과 쾌락의 대가로 가장 순수한 희생양이 발생했다는 점이 너무 잔인했다. 파우스트는 결국 신분 상승 욕구나 지적인 탐구가 아닌 개인의 이기적인 욕정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나는 파우스트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결말에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 아무리 그가 나중에 사회를 위한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레테엔의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자신의 아기를 죽게 만든 죄는 어떻게 상쇄될 수 있는가? 그의 구원은 영원히 여성적인 것, 즉 그레테엔의 사랑과 희생을 통한 은총의 힘이라는 해설을 읽긴 했지만 그 희생이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졌다. 여성의 순수함이 남성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파우스트는 위대한 학자가 아니라 사랑 앞에서 죄책감 없는 한 남자에 불과했다. 위대한 영웅의 서사 뒤에 가려진 한 여성의 부당한 희생에 나는 더 주목한다. 3. 심리적 접근. 최현우의 독후감 예술 창작 성향. 제목. 시대를 뛰어넘는 환상, 헬레네와 예술의 의미. 감상. 1부의 비극적인 현실 드라마보다 2부의 고전적 발푸르기스의 밤이나 헬렌의 에피소드가 나에게는 훨씬 강렬하게 다가왔다. 헬레네는 단순한 미녀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궁극의 예술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 파우스트가 헬레네를 얻으려 노력하고 그들 사이에서 오이포리온 씨의 정령이 태어났다가 추락하는 과정은 예술가의 창작 고통과 소멸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결국 파우스트는 아름다운 여인이나 고대 예술의 이상 헬레네를 소유하지 못하고 현실의 땅에서 구체적인 창조 관청을 통해 만족을 얻는다. 이는 괴테 자신이 평생을 바친 시라는 이상적인 예술과 현실 세계의 삶의 실천 사이에서 느꼈던 갈등을 투영한 것이 아닐까? 나는 내가 추구하는 예술도 결국은 현실 세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행위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헬레네는 아름다움의 환영이었고 파우스트는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비로소 창조자가 되었다. 4. 사회 비판적 접근. 이수민의 독후감 사회과학 성향. 제목. 메피스토펠레스, 현대 자본주의의 그림자. 감상. 파우스트는 19세기 작품이지만 21세기 신자유주의 사회를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작품이라고 느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단순한 악마가 아니라 효율, 이윤, 욕망을 끝없이 부추기는 시장 메커니즘의 화신이다. 계약의 조건인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는 현재의 만족을 금지하는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와 같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달려야만 한다. 파우스트가 마지막에 자연을 파괴하고 필레몬과 바우키스 노부부 살해, 간척 사업을 벌인 것은 개발과 성장을 지상 목표로 삼는 자본주의 문명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괴테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이 영혼까지 팔아치우면서 성취하려는 문명의 진보가 과연 진정한 구원인지 냉정하게 질문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메피스토와 계약을 맺고 스마트폰과 주식시장에 영혼을 저당 잡힌 파우스트들이다. 5. 개인 심리적 접근. 정은채의 독후감 심리학 정신 분석 성향. 제목. 파우스트의 방황, 그림자와의 동행. 감상. 이 작품을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다. 파우스트 박사는 이성과 초월을 추구하는 의식의 영역이었다면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가 억압하거나 외면했던 욕망, 충동, 파괴성을 상징하는 그림자 섀도이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라는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을 통해 동행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전체성 셀프를 찾아가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레테헨과의 비극적인 관계나 헬레네와의 결합은 파우스트의 무의식 속에 있는 아니마의 남성의 여성적 측면을 의식화하고 통합하려는 시도였다. 파우스트가 끊임없이 방황하고 좌절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곧 자기 실현 INDIVIDUATION을 향한 인간 정신의 필연적인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구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림자 메피스토의 도움을 받아 자기 자신을 온전히 경험하려 했던 삶의 역동성에 대한 보상이었다. 메피스토는 악마가 아니라 파우스트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했던 내면의 어둠이었다. 다음은 파우스트에 대한 논평입니다. 논평 1. 분석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파우스트를 자기 실현 INDIVIDUATION의 드라마로 해석합니다. 파우스트는 의식과 무의식, 선과 악, 이성과 감성이라는 대극 사이를 오가며 전체적인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을 겪습니다.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의 그림자 섀도이며 헬레네는 남성의 이상화된 여성상인 아니마의 IMA입니다. 파우스트의 방황은 바로 무의식을 통합하려는 인류 정신의 운동입니다. 논평 2. 일부 신학자들은 파우스트의 구원을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파우스트의 노력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그의 최종적인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넘어선 신의 은총 그레이스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괴테는 파우스트를 펠라기우스적 자유의지론과 아우구스티누스적 은총론의 갈등 속에 두면서도 궁극적으로 노력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형식적 틀을 빌려와 인간의 능동성을 긍정하려 했습니다. 논평 3. 현대 자본주의 및 기술 문명 비판. 현대에 와서 파우스트는 자본주의의 화신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메피스토와의 계약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가치를 희생하는 파우스트적 거래 포스천 바그 AIN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효율을 추구하고 기술을 통해 자연을 통제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은 곧 파우스트의 간척 사업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팔아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레테헨 순수성, 헬렌의 아름다움, 노부부인 간성을 희생시키지 않았는가? 효율을 위해 가치를 희생하는 현대인과 닮았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파우스트는 당신의 이야기,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더 높은 지식, 더 강한 힘, 더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며 방황하는 인간 정신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파우스트는 마지막 순간 자유로운 사람들과 함께 자유로운 땅을 만드는 행위에서 비로소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외쳤습니다. 이 궁극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진정으로 외칠 수 있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괴테의 불멸의 질문과 함께 오늘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의 줄거리와 의미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이 영상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욕망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신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